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이고, 또 무슨 다이어트냐. 여러분, 정말 많은 다이어트법이 이 세상에 공개가 되곤 했습니다. 미국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다이어트법, 이거 하나만 하면 뭐 틀림없다. 여러분,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이어트 선풍이 불고 또 실패하고 또 다른 다이어트법이 나오고 뭐 황제 다이어트법이다 뭐다 그렇지만 그 어느 하나도 성공을 했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뭐 2%다 3%다 하는 보고도 있고, 또 그러는 요단을 떠는 사이에 미국인의 평균 체중만 20kg가 불었고, 또 그 다이어트를 개발한 몇몇 사람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했다. 이것이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할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대체로 크게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로 젊은 여성들이 좀 날씬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미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좀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마치 패션 모델처럼 되겠다. 사실은 이분들은 다 건강 체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일단 체중에 대한 망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나이가 지긋해져서 40, 50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건강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40%가 과체중입니다. 그리고 10%가 진짜 비만 환자예요. 여러분, 그래 다 보태면은 한국인의 성인 둘 중에 하나는 과체중이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건강은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라 그러기도 하죠. 요즘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만병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반이 과체중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이어트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다이어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왜 다이어트 실패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적인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실패가 많은 것들은 역시 어느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황제 다이어트,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고기만 많이 먹으면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지, 어느 한 가지만 많이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러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지방이 제일 큰 문제라 그래서 지방만 줄이겠다고 난리지만, 여러분, 지방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가지만 어떻게 없애고 또 이것만 많이 먹으면 된다. 이런 다이어트는 절대로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내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들입니다. 이거는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러는 소리냐. 여러분, 이것은요, 소위 전체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거 토탈 홀리스틱이라면서 인간적인 이런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도 양심적인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전체가 균형 있게 잘 돼야지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활 습관 전반이 개선이 돼야지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다이어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은 스트레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싸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싸울 때는 내가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가 뭐냐? 당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겠다 하는 화가 났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즉각 당이 분비가 많아집니다. 그럼 당 분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즉각 당을 분해하는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은 그 많아진 당을, 혈당을 지방산으로 바꿔가지고 우선 내장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만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뇌가 필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게,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지 않게 일단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가 비만이 오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가난의 유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가난의 유산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류가 거기서 300만 년을 살았다 그랬죠. 이게 농사도 짓기 전이니까 채집을 하거나 수렵을 나가야 되는데 이 먹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시인들은 보기만 하면 먹어야 돼요. 뭐 배고프고 부르고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 먹어놔야 됩니다. 왜? 있을 때 먹어야지. 언제 또 있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먹게 될지도 모르니까 있을 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만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지방으로 비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빼야 되는데 이게 다이어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특히 내장 지방을 잘 빼야 되느냐.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좀 살이 쪄도 되게 피하 지방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과 직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내장 지방인데 내장에 지방이 많으면 남자들은 언제 또 에너지를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또 싸우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선 제일 쉬운 내장 지방에다가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은 찌기도 잘하고 참 고맙게도 빠지기도 잘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장 지방은 쉽게 영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제 뭐가 문제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소식 다동이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뭐 비만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적게 먹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됐습니다. 다식 소도입니다. 많이 먹고 운동은 적게 하고.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 원시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겨울이 되면 더더구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가을쯤이 되면은 짐승들이 동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면하는 짐승은 가을에 많이 먹어요. 뭐든지 다 먹고 뭐 왼종일 먹습니다. 요즘 곰도 보면은 왼종일 먹었다가 그 다음에는 운동을 가급적 적게 해야 돼요.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고 그 에너지를 전부 내장에 비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동물의 본성이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추운 지방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만, 우리가 보기에는 비만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방은 또 굉장히 좋은 단열자입니다. 이게 열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이 추위를 차단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비계 덩어리를 먹고 살을 찌우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난의 유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 원시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은 우리 뇌에는 아하, 이게 겨울이 오는가 보다. 겨울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습관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은 아하, 이게 겨울이 오나 보다. 그러면 내장에 지방에 비축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본 이 비만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